네, 오늘도 유한타증권의 임석우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정교장의 금리 인상 9월에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좀 힘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해외 선물 쪽 움직임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다우 선물 차트 보시면서 한번 어제 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미니 다우 선물은 1.53% 상승 마감하면서 16,630포인트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이 좀 한층 더 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일단 지표 중에서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간 것이긴 하지만 이제 예상치가 0.3% 증가였다는 점에서는 다소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가 나타냈습니다. 8월 생산 지표 나왔는데요. 8월 산업 생산 지표 같은 경우 이제 전월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2% 감소했던 점에서 이제 또다시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산업 생산 지표는 이제 지난 올해 들어서 쭉 감소하다가 6월, 7월 이렇게 잠깐 두 달 동안 반짝 상승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예상치에 따르면 이제 8월에 다시 0.4% 감소로 다시 방향을 바꾼 모습이었습니다. 지표가 부진하면서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제보다도 더 강해졌습니다. 차라리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르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이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이제 동요 그리고 신흥국 이제 위기 등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9월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의 이제 투자 동향에 따르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25%라고 내다보면서 한층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또 9월에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는 쪽도 많았는데 점점 좀 다가오면서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상품 시장 움직임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원유 한번 차트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10월물 같은 경우는 어제 2.33% 상승한 45.15달러에 마감하면서 45달러 선을 재탈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백악관이 이제 원유 수출 금지 법안을 폐지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유가가 한층 더 뛰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제 이날 공화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제 원유 수출 금지 폐지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다소 좀 완화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전날 이제 원유 정보 서비스업체인 이제 젠스케이프에 따르면 쿠싱 원유 재고가 이제 지난주 18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초기 조사에서는 이제 원유 재고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원유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원유 재고는 이제 4주 연속으로 이제 증가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감소 예측은 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 금 가격 차트 보시면서 한번 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이제 금리 인상의 여부를 앞두고 좀 횡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를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본 시각도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가 이제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0.2% 증가했다는 점, 그런 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꼽아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금값이 이제 소폭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품시장 동향도 점검해봤습니다. 금선물이 약간 소폭 하락했고요. 그 원유는 좀 가격이 2% 넘게 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한테 전략을 주실 때마다 지표나 FOMC 결과를 확인하고 좀 그 이후에 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좀 멘트를 많이 주셨거든요. 어떤 점들 점검하면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까요? 예, 이제 그런 전략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늘 예정된 지표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지표로는 이제 8월 CPI 그리고 9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있습니다. 일단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페드는 이제 2% 물가 상승률 달성을 이제 금리 인상의 전제이자 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거 고용과 물가 중에서 고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의 회복보다는 아직 이제 희미한 물가에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는데요. 하루를 앞두고 이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7월 CPI는 0.1%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번 달 예상치는 0.1% 감소입니다. 물가 전망이 처음부터 감소치인 만큼 이제 실제 발표가 예상치보다 더 하회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워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페드의 이제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제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의 인상 가능성은 조금 더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이제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미국이 혼자 경제가 좋다고 판단해서 자기 혼자 금리를 끌어올리기에는 일단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9월 금리 인상이 이제 10월로 연기될지 12월로 연기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될지 이렇게 더 예상에 초점을 더 두는 모습인데요. 연준이 이제 연초보다 올해 금리 인상을 꼭 하겠다고 세게 말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유동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자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루는 관측도 있는데요. 여기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금리를 올릴 만큼 어느 정도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연준은 이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년 3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특히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미뤄보아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180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옐런 미국 연준 의장 역시 지난 7월 이제 페드 FOMC 회의 후에 금리 인상을 좀 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몇 년간 이제 우려먹던 이제 9월 금리 인상 여부 관련해서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매매는 이제 CPI 지표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여부를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EIA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수요일입니다. 원유 재고가 이제 약 한 달간 증가 중인데 이제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상당히 좀 예정을 늦춰 잡았습니다. 내년 3월 정도나 돼야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차라리 9월에 하는 게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는 더 낫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시기를 두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결과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확인해보고 역시 움직이자 오늘도 전략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